지구의 반대편, 머나먼 땅, 파타고니아. 비가 제법 옵니다, 그죠? 갈 길은 아직도 먼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여요. 대곳적 자연의 소리를 듣고 지구의 생동감을 느끼는 곳. 아, 햇살에 이렇게 몸을 말리는 것도 참 좋네요. 누군가에겐 새로운 도전과 모험, 또 누군가에겐 그리움.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곳을 걷는다.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은 세계 3대 트레킹 스포츠로 유명합니다. 어우,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 바람이 엄청나다. 그레이호스의 담배군요. 예. 예. 자,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와, 자연이 참 크군요. 웅장해요. 남아메리카 대륙 끝,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자리한 파타고니아. 세상 끝의 낙원이라 불리는 곳, 이 특별한 장소에서 네 번째 여정을 이어간다. 저희는 지금 아르헨티나 엘칼라파테에서 칠레 국경을 넘어갈 건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지금 이 버스는 이쪽 버스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곳에서는 우든, 여기도 프리미엄 우든 뭐 이런 게 있는데 세미 까마라고 하는 그래도 좋은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갈 겁니다. 아모 메시!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관문 도시 엘 칼라파테에서 칠레 파타고니아로 향하는 길. 이곳에선 자연이 또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키 큰 나무 하나 없이 드넓게 펼쳐진 황량한 대지. 이 광활한 땅을 활보하는 건 오로지 바람뿐. 그 바람을 따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지대에 닿는다. 여권과 짐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진행한 후 국경을 넘어섰다. 칠레 푸에르토 나탈레스를 거쳐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 일행의 이번 목적지다. 푸에르토 나탈레스는 어업과 농업이 주를 이루던 작은 항구 도시.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이곳이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는 따로 있다.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과 접근성이 좋아 전 세계 많은 트레커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동상을 보면 발이 엄청 크죠. 발이 큰 사람들, 이 떼우엘체족을 파타곤. 그래서 이 지역이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말 남미 파타고니아는 이런 평화로움이 있어요. 히말라야에 가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
다 걸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 여기 남미 파타고니아에서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좋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사계절이 다 있는 나라 칠레에 와 있습니다. 칠레라는 이름은 땅이 끝나는 곳, 대지가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칠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남북간 길이가 총 4,300km나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날씨가 수시로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날씨로 유명한 칠레 남부 파타고니아에 들어섰습니다. 칠레 파타고니아에서도 최고의 비경으로 꼽히는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을 향해 다시 북쪽으로 100km를 넘게 달린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인 W 트랙. 세 개의 계곡을 따라 난 길이 알파벳 W자 모양이라서 붙은 이름이다. 여행자들은 체력과 일정에 따라 4박 5일간 W 트랙을 걷기도 하고 열흘 가까이 산군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라운드 코스를 선택하기도 한다. 어떤 코스든 탑처럼 솟은 산과 푸르게 빛나는 빙하와 호수를 내내 눈에 담으며 걸을 수 있다. 페어웨이 호수를 가로질러 닿은 파인의 그란데 산장. W 트랙의 왼쪽 날개를 오르는 시작 지점이다. 이곳에서 가장 자유로운 여행자는 바람. 들판과 호수 어디에서든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죠? 오늘 아침 푸에르토 나탈레스에서 출발해서 이곳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 W 트랙의 출발점 파인의 그란데까지 오는 내내 강한 바람과 거센 빗속을 뚫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에 속해 있고요. 세계 3대 트레킹 스폿으로 유명합니다. 약 2,400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에 멋진 경관을 품고 있는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 쿠에르노스 델 파인에는 파인의 뿔이라는 뜻의 바위산으로 이곳을 상징하는 풍경 중 하나이다. 국립공원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산장에서 묵거나 산장 옆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혹은 개인 텐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전 예약은 필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선 캠핑을 할 수 없다. 밖은 전쟁터처럼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텐트가 아주 얇잖아요. 접으면 요만한데 요만하지만 이 얇은 막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까지 몰고 온 파타고니아의 바람. 깊어가는 밤 하루의 고단함을 바람과 함께 날려보낸다. Hours alone, the meeting of our finest china was bringing in. 아침을 깨우는 것도 역시 바람. 이곳 날씨에 길들여진 여행자들은
묵묵히 다음 일정을 이어간다. 오늘 첫날은 그레이 빙하를 보러 갔다 오는 겁니다. 길이는 왕복 한 15km 정도. 또 우리가 그 욕심이 난다면 네. 산장이 있는 데까지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오늘 날씨 봐서요. 자, 한번 힘들게 걸어볼까요? 네, 출발! 오늘 코스는 W트랙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구간.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빙하와 눈부신 빙하 호수를 만나볼 차입니다. 거리는 꽤 멀지만 고도를 크게 높이진 않는 길. 심하게 가파르지 않은 이 길에서 최고의 변수는 날씨다. 비가 또 엄청 크게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어우!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을 날려버린다는, 집어 던져버린다는 파타고니아의 바람입니다. 특히 세찬 바람은 체감 온도를 훨씬 더 밑으로 떨어뜨린다. 여름에도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방수와 방풍이 되는 자켓도 필요하다. 자연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다. 와, 이렇게 거친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은 왜 걷는 걸까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인생에서 고난의 순간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삭막한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트레킹을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오히려 성장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두운 퇴적함과 밝은 화강암의 이중 구조를 가진 거벽. 아주 오래전 깊은 땅 속의 지층 사이로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면서 층이 생기고 다시 융기와 빙하 침식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 땅의 기나긴 시간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다. 오 마이 갓. 나무도 휘청이게 하는 거센 바람에 걸음은 느려지고 힘은 배로 든다. 지금 해발 75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혹독한 바람과 열악한 기후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키 큰 나무들은 다 고사목이 되었어요. 강한 바람이 다스리는 척박한 땅. 어쩌면 이 모진 환경이 이곳을 더 특별한 풍경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빙하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와서인지 바람이 유난히 차갑고 거세다. 이야, 전망이 터온다. 와, 와, 여기 올라오니까 저기 페오의 호수가 옥색으로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죠? 물빛이 정말 아름답네요. 맞습니다. 눈이 시리게 맑은 호수. 이 모습에 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파타고니아 하면 바람의 땅 이렇게 얘기하길래 한국에서 좀 찾아보고 왔어요. 이곳은 그 남극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트레커들이 되게 좋아하는 11월에서 1월 사이가 더 강하게 불고요. 강력할 땐 초당 60m의 속도로 불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바람이 시원합니다. 라구나 로스 파토스. 예. 파토스 호수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그 유저지물고요. 예. 원폭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늑하게 누워 있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전망대 그리고 드디어 오를수록 기세를 더하는 바람. 그 거친 몸짓이 만든 장관을 렌즈에 담는다. 이 정도 바람은 드론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미친 듯이 바람이 붑니다. 어제 이 아래는 비가 왔지만 산 위는 눈이 와서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 4계절을 볼 수 있고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를 선택한 거예요. 마음을 홀리듯 매혹적인 풍광. 시시각각 변하는 호수의 물빛을 보며 걷는 것도 이 트레킹의 묘미다. 트레킹 도중 고사목 지대를 지난다. 몇 년 전 관광객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가 남긴 상처. 그러니 이 멋진 자연에 들때면 부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를.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역동의 땅 그리고 바람의 나라 파타고니아. 살아있는 산악인의 전설 라인홀트 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별천지, 그러한 오지에도 꽃과 초원과 열매는 맺는다고. 그래서 지구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삶도 여행하듯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자연을 누비듯이 말이다. 설산 아래 에메랄드빛 호수라니. 믿기지 않는 풍경이에요. 이렇게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 나오게 되면 정보는 참 제한적이지만 오감을 열고 여행하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만큼 그리고 느린 만큼 더 많이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머리로 알고 있던 정보보다는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정보가 더 오래 기억되고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며 만나는 자연의 다양한 얼굴들. 그 경관에 바람의 변주가 더해진다.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파타고니아 대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는 길. 다시 의외의 풍경 하나를 만난다. 시속 6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는 곳. 호수와 폭포가 나누는 물기와 생기 덕분인지
빙하와 마주한 땅이 푸르게 물들어 있다. 대조를 이루며 그려진 더 극적인 풍광이다. 저 멀리 산 사이로 흘러내리듯 자리한 거대한 빙하. 남부 파타고니아 빙원까지 뻗어 있다는 그레이 빙하다. 빙하가 내뿜는 차디찬 공기. 빙하에 제법 가까이 다가섰다는 게 실감난다. 점점 더 거세지는 바람이 품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아, 바람이 엄청나다. 라고 그레이. 그레이 빙하. 그레이 호수에 담겨있군요. 예. 예. 자,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푸르게 빛나는 빙하와 연한 회색빛을 띠는 호수. 그레이 빙하는 여의도 면적의 90배가 넘는 크기로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 있는 10여 개의 빙하 중 가장 크다. 그 웅장하고도 황홀한 절경에 마음을 빼앗긴다. 와. 설산이다. 저 그레이 빙하는 엄청난 파타고니아 빙원의 한 지류로서 페리토 모래처럼 한 지류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24km 정도 되고 폭이 5km 정도 되는 네. 그리고 엄청난 빙하죠. 그리고 이 호수가 완전 회색으로 빛난다 해서 그레이 빙하입니다. 허리도 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 대자연의 장엄한 풍광을 담기 위해 바람의 벽을 넘어선다. 대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얼어붙은 아름다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파타고니아의 이 바람 정말 강렬하고요. 눈을 뗄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는 이 풍경을 보게 된 거,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시원한 바람, 그리고 여름인데도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밤. 파타고니아를 걷는다는 것은 길이 돼서 자연을 받아들이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잊고 사는 삶의 본질이 이곳에서는 바람과 함께 불어오죠. 천회를 향한 영상 앨범 산. 파타고니아의 긴 여정도 이제 피날레로 향한다.